해파랑길 걷기 4차 19일째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해파랑길 22, 23 코스 영덕 괴시리 전통마을에서 울진 후포항 20.1km 걸은거리 19.2km 코스 특성 고래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바닷길이 이어진다. 어제 밤늦게 험한 산길을 걷다 보니 피곤했었나 보다. 늦게 눈이 떠져 늦지막이 오전 11시에 모텔을 나섰다. 들판의 배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어 대진해변. 여기서부터는 바닷가인데 평평한 들판과 모래밭에 갈매기와 갈대숲이 어우러져 평화롭기만 하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1시간쯤 갔을까. 드넓은 백사장의 맑은 바다가 만만치 않은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백사장 길이가 8km에 물이 깨끗하고 비탈이 완만해 명사 20리로 불리는 고래불 해수욕장이다. 끝이 아득한 모래밭을 보니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성수기인 바위 왁자지껄한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고래불이라는 이름은 고려말 묵은 2세기 어릴 때 산에 올라 앞바다에서 고래가 하얀 분수를 뿜고 있는 것을 보고 지었다고 한다. 얼핏 해변의 이름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감칠맛이 나고 기억에 남는 멋진 이름이다. 역시 고려말 삼음답다. 또 해변의 모래밭은 카라반, 유아풀장, 오토 캠핑장 등 야영단지가 있고 소나무 숲이 주위를 감싸고 있어 아늑한 느낌을 준다. 가족과 보내기 딱 좋은데 지금은 해수욕장이 폐장돼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고 갈매기만 놀고 있다. 해수욕장의 규모도 커서 편의점이 2개나 있고 횟집이나 다른 음식점이 많다. 그러나 모두 문이 닫혀 있으니 점심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겨우 연락처를 써붙여 놓은 식당 하나를 찾아 전화를 했다. 그러나 시장을 가야 해 안 된단다. 민박, 펜션, 모텔 수십 곳이 저마다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단장한 채 들어서 있지만 나그네는 오직 배가 고플 뿐이다. 할 수 없이 해수욕장을 벗어나 걸음을 재촉하려는데 길가 갈대숲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의자가 잠시 쉬었다 가라고 눈짓을 한다.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다. 평범한 의자 몇 개로 이런 수작을 만들어낸 영덕군 담당자의 감수성에 박수를 치고 싶다. 나도 뭔가 답례를 해야겠다 싶어 그 작품의 이름을 생각하는 의자라고 멋대로 지어본다. 생각하는 의자에 앉은 생각하는 갈대, 그리고 그 앞에 진짜 갈대. 괜찮지 아니한가. 빈 의자 덕분에 허기진 배를 추스르고 터덜터덜 나아가니 마침 앞에 휴게소가 보인다. 7번 고속 병곡 휴게소다. 그런데 식사는 라면만 된단다. 햇반을 사서 말아먹으니 한낮이라 덥긴 하지만 얼큰한 국물 맛이 비상식량인 미숫가루보다는 훌륭하다. 이어 칠보산으로 가는 갈림길을 지나 금음 사리에 이르니 달궈진 해를 구름이 가리고 빗방울이 시원하게 얼굴에 흩날려온다. 걷는 길도 차도와 구분해서 나무 판자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당분간 갈림길이 없어 길 찾기에 신경 쓰지 않고 바다 따라 쭉 걷기만 하면 된다. 지금처럼 소박하고 호젓한 길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걸을 때면 혼자 여행하는 사람만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때 내 마음 상태는 둘 중 하나가 되는데 첫째는 오직 걷는 것이다. 왼발 오른발 반복해 옮기는 나를 바라보며 그저 걸을 뿐이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나 다른 그 무엇이 필요치 않다. 내딛는 발,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며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알아챈다. 이른바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또는 걷기 명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는 오직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생각을 하되 매 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제어하지 않는다. 어느 한 생각에 파묻혀 버둥거리지도 않는다. 그저 일렁이는 생각의 잔파도에 마음을 맡기고 물에 뜬 꽃잎처럼 그 흐름을 따라 같이 출렁이며 흐를 뿐이다. 편의상 생각 챙김이라 부를 수 있을 텐데 어느 한 생각에 머릿속이 환해질 때면 걸음을 멈추고 적발이 만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비가 점차 굵어지며 하늘과 바다가 어둑해져 간다. 쾌ing음을 울리며 달리던 차들도 뜸해진다. 문득 침묵의 세계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면서 스스로 묻고 답한다. 생각 챙김이 상태가 된 것이다. 나는 왜 이천리 동해안길을 걷는가? 나에게 여행이란 무엇일까? 지난해 눈부신 5월에 갑자기 해파랑길을 나선 것은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곳이 없다는 낯선 사실을 깨달을 때 스며드는 허탈감에서 헤어나고픈 생각도 없지 않았다. 한마디로 하루하루 풀어지는 생활을 하다 보니 오래 쓰지 않아 무력해진 근육이 운동을 필요로 하듯 한 줄기 신선한 자극이 그리웠던 것이다. 결국 여행은 나에게 있어 답답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탁 트인 자유로움을 향한 목마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런 여행은 우선 국내 걷기 여행이 좋을 듯 했다. 특별한 사전 준비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언제든 훌쩍 떠나 무작정 걷기만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이었다. 마침 미국의 셰릴 스트레이드가 쓴 와일드를 읽고 난 뒤라 그 여운 때문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녀는 20대 여성의 몸으로 멕시코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태평양 해안을 따라 9개의 산맥과 사막, 황무지를 지나는 4285km의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혼자 줄곧 걸었다. 그런데 넓고 험한 미국 대륙도 아니고 한반도, 그것도 절반인 남한 땅에서야 무엇이 어려우랴 싶었다. 코스는 번잡한 서해나 남해 제주도 또는 수도권이나 내륙보다 호젓하고 맑은 물과 높은 산이 있는 동해안의 해파랑길에 끌렸다. 더구나 걷는 방향을 남쪽의 부산에서 고성의 통일전망대까지 북진한다면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인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는 의미도 있어 매력적으로 생각되었다. 또 조금 엉뚱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 한반도를 서남동 세 해안과 두 강을 따라 한 바퀴 도는 한반도 환상 순환열차를 상상했었는데 그 노선이 되는 동해안을 걸으며 꿈 많던 소년기의 추억에 젖어보는 낭만도 기대했다. 그런데 해파랑길을 실제로 걸어보니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눈앞에 닥친 생존이고 엄중한 현실이었다. 멋진 낭만이나 거대 담론보다 당장의 끼니와 잠자리가 중요했다. 나그네의 두 다리는 쏜살같이 달리는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느렸고 생존에 필요한 하나하나를 현지의 남녀노소에 묻고 의지해야 했다. 걷는 날이 쌓여갈수록 마음이 겸손해지고 평소 스치는 바람처럼 잊고 있던 주위의 세상 만물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목을 매는 권력, 돈, 명예, 심지어 사랑까지 그런 것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꽃과 나무, 동네 강아지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다. 말이 길어졌다. 그 느낌, 그 생각을 간단히 표현할 수 없을까. 일본 에도시대 하이쿠의 명인 마스오 바쇼의 시 냉이꽃이 제격일 듯하다. 냉이꽃, 자세히 보니 냉이꽃 피어있다. 울타리 옆. 이와 각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시가 또 있다. 순간이 꽃, 고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지금 내 눈에 꽃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냉이인지 장미인지는 모르겠다. 지친 길손에게 미소 짓고 손짓하는 길가의 수많은 꽃과 나무들. 그 이름들을 알고 싶어 앱을 깔고 스마트폰도 바꿨다. 그렇게 20여일 동안 두 발의 몸을 맡기고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바깥과 소통하며 걷고 또 걸었다. 이것이 나의 여행이다. 어느덧 오늘의 목적지인 후포항에 도착했다. 아직 날이 어두워지기 전이라 여유로운 마음으로 모텔에 짐을 풀고 곧장 근처 기사식당으로 들어갔다. 어디든 기사식당은 가성비가 좋으니까. 오늘 저녁 차림은 돼지국밥. 주문할 때부터 침이 넘어간다. 오늘 동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코스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